여기 내 이름으로 된 집, 통장, 보험 하나도 없네. 여보, 당신 나를 왜 지운 거야?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아내가 이혼을 말한 이유가 단순히 성격 차이 따위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 진짜 이유는 아직 당신들이 상상하는 쪽이 아니다. 나는 그날 밤 아내가 숨겨둔 50억의 흔적을 처음 보게 됐다. 그리고 아내가 그 돈을 만든 뒤 감춰온 또 다른 사람도 아직 말할 수 없다. 아직은 내 입으로 꺼내기조차 끔찍하니까.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보 된장찌개 오늘은 좀 짜다. 그 말이 화근이었을까? 아내는 숟가락을 탁 놓더니 핸드폰 화면을 보며 말했다. 태수 씨, 우리 이혼해요. 나는 웃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왜, TV에서 뭐 그런 얘기 나왔어? 아침 드라마 보다가 영향을. 진심이에요.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웠다. 40년간 함께 살며 본 적 없는 냉기였다.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 없어요. 그냥 이제 끝내고 싶어요. 아내는 내 눈을 피했다. 전날 새벽까지 휴대폰을 붙잡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낯선 번호로 계속 울리던 카톡 알림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내가 멍청한 거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었다. 혹시 다른 사람 생겼어? 아내는 단 0.1초 망설인 뒤 너무 빠르게 말했다. 없어요. 그 대답이 거짓말임을 난 그 순간 알았다. 내 아내는 거짓말할 때 눈을 왼쪽 아래로 돌렸다. 결혼식 날 잘못 준 답례품 숨길 때도 그랬다. 그날 아침도 딱 그 눈이었다. 아내는 나에게 종이 한 장을 던졌다. 정확히는 위자료 없이,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겠다라는 내용. 잠깐, 이건 너무. 빨리 사인만 하면 돼요. 복잡하게 하기 싫어요. 왜? 왜 아내가 먼저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이혼을 서두르는 거지? 나는 미친 듯이 머리가 돌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 내내 돈 문제로 말 한 번 세게 해본 적 없는 아내였다. 근데 저런 문장을 준비했다는 건 이미 모든 계산이 끝났다는 뜻이다. 이른 저녁, 딸 유나에게 찾아가 조심스레 물었다. 유나야, 너희 엄마 요즘 이상한데 혹시 너 뭐 들은 거 없어? 딸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젓는다. 아빠, 그냥 해. 요즘은 다 이혼해. 60대면 더더욱. 인생 짧아. 요즘은 너희 엄마가 이유도 없다는데?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는데? 엄마가 알아서 하는 일이지. 딸의 말투는 더 거슬렸다. 아빠는 몰라도 돼. 그냥 도장 꽝 찍어.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딸 표정이 너무 담담했다. 마치 이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유나야, 설마 너. 몰라. 나 바빠. 쿵.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 딸. 딸의 태도가 아내의 말투와 똑같았다. 둘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느낌. 근데 나만 모르는 상황. 그날 새벽 잠이 안 와 거실 소파에 누워 아내의 가방을 보았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뒤지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손이 먼저 움직였다. 지퍼가 슥 열리고 그 안에서 서류 뭉치, USB, 영수증 몇 장이 쏟아졌다. USB를 노트북에 꽂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화면 속 폴더 이름, 계좌 정리 최종. 폴더를 열자 숫자들이 튀어나왔다. NH투자 8.35, 키움증권 12.45, 국민은행 CMA 6.85, 신한금투 21.05, 총합 48.55, 거의 50억이었다. 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내가, 내 옆에서 된장찌개 끓여주던 아내가 그 순간
USB 한쪽에 따로 표시된 폴더가 눈에 들어왔다. 공유 폴더 그 사람. 그 사람? 나는 클릭을 멈칫했다. 누구지? 아내와 공유했던 사람? 폴더 안에는 문자 캡처, 사진, 일정표, 그리고 한 남자의 목소리 녹음 파일. 미정 씨, 이젠 정리할 때 됐어요. 이혼만 하면 우리 둘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는 남자 목소리였다. 아내가 숨기던 목소리. 그때 뒤에서 문이 철컥 열렸다. 아내였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는 USB를 손에 쥔 채 얼어버렸다. 아내의 표정. 그건 내가 40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두려움도 당혹도 없는 딱 하나. 들켰구나. 그 표정. 아내가 다가와 USB를 빼앗으려 손을 내밀었다. 그거 이리 내놔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꺾이지 않았다. 50억 가까이 되는 그 큰 돈 도대체 누구랑 만든 돈이야? 아내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완전히 솔직한 얼굴을 드러냈다. 태수 씨, 나는 당신이랑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인생 산 적 없어요.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내 인생 살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헤어져요.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말을 잇지 못한 순간 아내는 내 손에서 USB를 낚아채더니 가방 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 오전까지 이혼 서류 사인해요. 안 그러면 당신도 다쳐요. 다친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그 말보다 훨씬 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에는 아내도 아니고 그 남자도 아니었다. 내 딸이었다. 문 밖으로 나가는 아내의 발소리가 뚝 끊기고 나는 홀로 남은 거실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50억? 그 남자, 이혼, 그리고 딸 유나. 이게 어떻게 한 줄로 엮이는지 아직 몰랐지만 내 뱃속 깊은 곳에서 둔탁한 느낌이 올라오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냉장고가 부으하며 울리는 것처럼 불길한 예감이. 나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야, 잠시 좀 볼 수? 뚝, 끊겼다. 문자를 보냈다. 답이 없다.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왜 자꾸 전화해? 나 출근했어. 딸의 말은 짧고 건조했다. 유나야, 너희 엄마 이상해. 이혼 얘기하더라. 혹시? 아빠, 제발 좀 그냥 넘어가.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내 머릿속이 짤깍하고 돌아갔다. 넘어가라니? 무슨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는 말투였다. 유나야, 너 그거 다 알고 있었어?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딸이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낮은 톤으로 말했다. 아빠, 엄마는 이제 자기 인생 살아도 돼. 그게 무슨, 난 엄마 편이야. 그리고 아빠는 그냥 조용히 사인만 하면 돼. 그때 나는 깨달았다. 딸은 아내가 50억 번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숨기고 있었다. 나한테는 말도 안 해주고. 숨이 막혀왔다. 유나야, 너 엄마 돈에서 뭐 받기로 한 거냐? 순간 딱 2초 동안만 딸이 침묵했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답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 유나야, 아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됐어. 나 이래야 돼. 뚝.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서 울리는 진동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딸 회사 앞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다. 겨울바람이 옷 틈새로 파고들고 바지 안쪽이 얼얼했다. 드디어 딸이 나타났다. 아빠, 이거 진짜 민폐다. 딸의 첫 마디는 그거였다. 유나야, 솔직하게 말해줘. 너 엄마 돈, 그 50억 그거 너도 알고 있었어?
딸은 고개를 휙 돌렸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나는 뒤에서 따라가며 거의 울먹였다. 유나야, 아빠가 그 돈 때문에 묻는 게 아니야. 너희 엄마 무슨 일 있는 것 같아서 너라도. 딸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나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엄마 돈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한다고. 아빠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어. 제발 좀.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이 한마디가 너무 아팠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평생 가족한테 들었던 말이었던 것 같다. 나는 늘 조용하고 나서지 않고 말도 적었다. 아내와 딸이 알아서 잘하겠지 믿고만 있었다. 근데 내 그 착한 성격이 지금 나를 집에서 밀어내고 있었다. 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툭 던졌다. 아빠한테는 말 안 하기로 했어. 엄마랑 나랑.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왜 나만 빼고? 아빠는 감당 못해. 감당 못한다니. 내 인생 내 가족인데. 그때였다. 딸의 말 중에 아주 작은 단서가 나왔다. 엄마가 이미 다 준비해놨어. 이혼하고 나면 아빠는 그냥 조용히 살면 돼. 이미 준비해놨다고? 이혼을? 50억을? 그리고 딸까지? 나는 딸에게 물었다. 준비 무슨 준비? 딸이 혀를 차며 말했다. 아빠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엄마 그 사람하고. 딸이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 사람이 누군데? 내가 다가서자 딸은 뒷걸음질 치며 손을 흔들었다. 아빠, 그만 물어보라고. 알면 진짜 아빠만 상처받아. 그러고 딸은 도망치듯 택시를 잡아 타고 사라졌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만 바라봤다. 날이 흐리고 바람이 나뭇잎을 쓰다듬는 소리가 이상하게 싸늘했다. 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엄마가 이미 다 준비해놨어. 그 사람하고, 그 사람, 그 남자, 아내가 USB에서 감춰왔던 그 남자와 딸까지 모든 걸 알고 있는 관계. 그때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다. 태수 씨, 저녁에 집에서 얘기 좀 해요. 도장 안 찍으면 우리 사이 더 복잡해져요.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내의 그 문자, 그건 위협이었다. 명백한 협박. 그리고 마지막 문장. 우리 사이 더 복잡해져요.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감을 잡기 시작했다. 아내 혼자만의 일도 아니고 그 남자 혼자도 아니고 딸도 이미 엮여 있고 그들의 준비라는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날 저녁 아내가 들어왔다. 항상 느끼지만 노출이 심한 의상과 향수 냄새는 여전히 진하게 풍겼다. 누군가를 만나고 온 얼굴이었다. 아내는 외투만 툭 벗고 소파에 앉았다. 태수 씨, 아까 말했죠? 사인 안 하면 복잡해진다고.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남자, 누구야?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아주 차갑게 말했다.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그 말이 나에게는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유나도 알고 있더라. 둘이서 나만 빼고 뭐 하는 거야? 아내는 비웃듯 말했다. 태수 씨,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그때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내의 말투 그 자체가 공포였다. 무슨 준비? 아내는 내 눈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태수 씨를 빼는 준비. 순간 숨이 멎는 느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내는 계속했다. 이 집도 통장도 정리 다 했어요. 유나도 이미 자기 목 확실히 챙겼고 나는 입술이 바짝 말랐다. 왜 나를? 아내의 마지막 말은 40년 부부였다는 말이 무색하게 잔인했다.
태수 씨는 이제 우리 인생에 필요 없어요.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고의적인 제거였다. 내가 모르는 사이 아내와 딸, 그리고 그 남자, 셋이서 이미 나를 절벽에서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혼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 다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실체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잔혹했다. 아내의 그 말, 태수 씨는 이제 필요 없어. 그게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울렸다. 나는 소파 등받이에 손을 짚고 겨우 섰다. 손끝에 힘이 안 들어갔다. 손바닥에서 땀이 흥건했다. 그 남자 누군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40년을 개같이 살아온 나를 이렇게 버리냐. 아내는 잠시 뜸을 들였다. 마치 말할지 말지 고르는 사람처럼. 그리고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태수 씨, 아직도 몰라요? 그 표정에서 나는 이미 눈치챘다. 아내는 내가 충격받는 걸 즐기고 있었다. 그 남자, 유나가 옛날부터 잘 따랐잖아요. 나는 그때 머릿속이 번쩍했다. 여러 얼굴이 스쳐갔다. 회사 동료? 동네 누군가?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 아내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 집 근처에 살던 그 사람 있잖아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설마 진우쌤? 아내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 이름 11년 전 딸에게 수학 과외해주던 40 초반 정도 되었을 그 남자. 몇 년 전 딸이 몇 번 마주쳤다고 했었던 그 남자. 나는 목이 타서 말도 잘 안 나왔다. 그 어린 남자하고 당신이? 아내는 갑자기 짜증 섞인 톤으로 말했다. 어린 남자? 43이 어려? 그렇게 말하지 마. 사랑은 나이랑 상관없어.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여자로 대해줬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아내는 계속 독하게 말했다. 태수 씨는 40년 동안 나를 단 한 번이라도 여자로 본 적 있어? 순간 가슴이 조여졌다. 나는 제대로 말도 못했다. 그때는 나는 그냥, 그래, 그냥, 나는 당신한테 그냥이었어. 아내는 화장된 눈을 찡그렸다. 그리고 단칼처럼 말했다. 진우는 내 투자 파트너였어.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뭐라고? 아내는 소리내서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내 50억. 다 진우랑 같이 만든 거야. 순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 손발이 얼어붙었다. 아내와 그 남자. 둘이서 투자. 그리고 둘이서 번 50억. 딸도 이미 알고 있는 사이. 나는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다. 아내는 마무리하듯 말했다. 태수 씨는 몰라도 돼. 어차피 그 돈, 당신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나는 머리를 들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랑 진우, 우리 둘.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헛돌았다. 유나는? 유나도 알고 있었어? 아내는 피식 웃었다. 유나는 이미 진우한테 고마워하잖아. 어릴 때부터 잘 챙겨줬고, 솔직히 유나가 당신보다 진우한테 더 마음 열어.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이해했다. 왜 딸이 내 편을 안 들어줬는지, 왜 이혼 얘기를 듣고도 아무 말 없었는지, 왜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며 입을 틀어막았는지. 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엄마와 진우의 관계를. 아버지인 나는 딸에게 제외된 사람이었다. 나는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시려다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렸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아내는 차갑게 말했다. 아이씨 뭐 하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하긴 뭐, 이런 거 치우는 건 항상 나였지. 마지막까지 힘들게 하네.
저리 비켜. 나는 그 말을 듣고 살아온 40년이 다 부정되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내가 독하게 말했다. 몰랐다는 게 잘못이야. 나는 눈을 들었다. 몰랐다고. 40년을 버려? 아내는 드디어 본심을 털어놨다. 나는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 아내가 말했다. 이혼하면 진우랑 같이 해외로 나갈 거야. 그 사람은 이미 나한테 새 삶을 열어줬어.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서 나를 버리는 거냐? 아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태수 씨는 우리 미래의 걸림돌이야. 그 말이 한 발의 총알처럼 내 가슴을 뚫고 지나갔다. 걸림돌. 남편이 아니라, 가족도 아니라, 단지 걸림돌. 그래서 딸까지 끌어들였어? 아내는 잠시 눈을 피했다. 그리고 낮은 톤으로 말했다. 유나한테는 내가 다 얘기했어. 뭐라고? 아내는 한 단어씩 끊어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고목나무처럼 뻣뻣하게, 무심하게, 아무 감정 없이 모든 걸 책임진다고만 하고 원하는 건 아무것도 못해준 아빠라고. 나는 충격에 말이 막혔다. 말을 잃었다. 아내는 마무리하듯 말했다. 이제 진짜 끝내자. 지겹다 지겨워. 그리고 며칠 시간 줄 테니 짐 챙겨서 나가요. 이 집도 비워줘야 되니까.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서졌다. 그 자리에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작은 방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어둠 속에서 숨만 들숨날숨 반복했다. 아내와 진우, 딸은 이미 그쪽 편. 그리고 50억?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주름져 있고 늘 일만 하던 손.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던 손. 그 손이 이제 아무 가치가 없는 손이 되어 있었다. 아내의 말이 떠올랐다. 태수 씨는 이제 필요 없어. 이 말만 메아리 치듯 되돌아오는 것 같았다. 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다. 그 순간 내 내면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언가가 일어났다. 분노? 아니었다. 그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차갑고, 훨씬 무서운 것이다. 나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반드시. 진우. 그 남자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평온하게.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와 딸이 모르는 곳에서 혼자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집 근처 공원. 가로등 아래 벤치에 앉았다. 담배 피우는 젊은 남자 셋이 떠들어댄다.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시끄러울 정도다. 진짜예요? 그 아줌마가? 야, 미쳤냐? 좀 전에 내가 본 게 그 여편네 맞아? 그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줌마. 맞다니까. 벤치에서 내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 사장보다 더 부자처럼 보이던데?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벤치에서 내린 아내가 맞다고 확신이 들었다. 우리 아내는 분명 딸 집에 간다고 했던 날이었다. 귀에 핏대가 서는 느낌이었다. 딸 집에 간다고 해놓고 설마 둘이서?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무작정 뛰어갔다. 정신 차려보니 집 앞이었다. 번쩍이는 무언가를 보고 멈췄다.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번호판 숫자가 내 눈에 콕 박혔다. 처음 보는 차였다. 벤츠였다. 그때 브레이크 등이 켜지면서 조수석 문이 열렸고 그리고 아내가 내렸다. 손에는 고급백, 가슴까지 깊숙이 패인 원피스, 목에는 익숙하지 않은 진주 목걸이.
입술은 새빨갛게 칠해져 있었다. 난 숨을 삼켰다. 그리고 조심스레 뒤에 숨어 아내 뒤를 밟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손을 밀어넣고 탔다. 당신? 아내가 화들짝 놀라더니 표정이 굳었다. 왜 여기 있어? 아직 안 나갔어? 당신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짙은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건 평소에 맡아봤던 향기가 아니었다.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 친구 누구? 있어. 요가 같이 하던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벤츠모라? 아내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다. 추궁하지 마. 이혼까지 요구하는 사람이 어디를 다녀오는지 남편이 알면 안 돼?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엘리베이터 숫자가 12에서 멈췄다. 하지만 내 심장은 떨어질 듯 뛰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아내는 곧바로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누구야? 아내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당신이 알 필요 없다니까. 아내라고 생각하고 물은 게 아니야. 40년을 함께 산 사람으로 묻는 거야. 제발. 그제야 아내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 얼굴엔 눈물도 분노도 아닌 포기한 사람의 표정이 있었다. 아내가 입을 열었다. 이혼하자. 제발. 난 준비 다 끝냈어. 왜? 이유라도 알려줄 순 없어? 말하면 당신 상처만 돼. 말해. 당신은 모르는 게 나아. 그 순간이 참 이상했다. 아내의 얼굴이 낯설어 보였다. 마치 내가 40년 동안 함께 산 여자가 아닌 것처럼.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틈에 나는 아내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심장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비밀번호 숫자가 떨려 보였다. 잠시 뒤 잠금이 풀렸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목소리를 들었다. 여보, 잘 들어갔지? 오늘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오늘 당신 보고 또 미치겠더라. 그 남자의 문자 메시지였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말투. 어법. 나는 손을 덜덜 떨며 다음 메시지를 눌렀다. 우리 계획대로 하면 당신은 곧 자유야. 남편이 모르게 말끔하게 정리될 거니까. 그 순간 머리가 띵하고 울렸다. 계획? 남편 모르게? 말끔하게 정리? 나는 벽을 붙잡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내 아내가, 내가 40년 동안 믿어온 아내가 누군가와 계획을 하고 있다고?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샤워한 뒤 방에서 나오더니 잠깐 바람 쐬고 온다며 나가버렸다. 시간은 새벽 2시. 집안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난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정리할 수 있을까? 도대체 왜? 내가 뭘? 별의 별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갑자기 서늘한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이대로 나만 죽을 순 없지. 다 같이 죽자. 더 이상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극심한 두통이 몰려왔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새벽 4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내가 들어왔다. 양손엔 쇼핑백, 얼굴은 이상하게 밝았다. 당신 아직 안 잤어? 응, 기다렸지.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은 당신 씻을 때 문자를 봤었어. 아내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다. 아이씨,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거야? 나는 소리 지르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 바람 쐬러 나간다더니 그 새끼 만나고 온 거야? 그 새끼? 당신이 함부로 말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야, 미친년아, 그럼 어떤 사람인데? 아내가 입술을 떨었다. 그러다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떨어뜨렸다. 그 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물건들이 가득 있었다. 뭔가를 묶는데 쓰인 것 같아 보이던 긴 끈, 그리고 수갑, 가면, 빨간 속옷까지. 아내가 말했다. 이거 요가할 때 쓰는 거야. 수갑을 요가하면서 쓴다고? 그럼 저 빨간 속옷은 뭔데? 당신이 요가를 알아? 아내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다. 아이씨, 미친 새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친 새끼? 누구를 바보 천치로 알아? 넌 지금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었어야 했어. 순식간이었다. 쇼핑백 안에 있던 끈이 아내의 목을 칭칭 감고 있었고 난 그렇게 쓰러져 있는 아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만 있을 뿐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고작 한 남자와 바꿔버린 아내가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욕조에 물을 가득 담고 아내를 밀어 넣었다. 그리고 다음을 위해 창밖을 보며 고민에 빠진다. 입에 담기도 싫은 그 이름. 진우. 다음 차례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욕조에 누워 있다. 난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이른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혹시 집에 왔냐고. 난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어제 연락 왔었어. 어디에 좀 다녀온다고 하던데? 할 얘기 있으면 얘기해 전해줄게. 갑자기 딸이 말한다. 집으로 온다고. 엄마 오면 만나고 급히 할 얘기가 있다며. 나는 그 말에 심장이 턱 내려앉았다. 딸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건 피할 수가 없었다.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기에. 그래. 조심히 와라는 말밖에. 잠시 후 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30 초반. 옷은 명품만 말투는 짧고 직설적인데다 성질은 틱틱거리던 날카로운 그 얼굴.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딸. 아빠, 우리 얘기 좀 해. 딸과 나는 거실로 향했다. 딸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엄마랑 이혼한다며? 잘 됐네. 비꼬듯 웃으며 말한다. 진작에 그럴 것이지 뭐 한다고 질질 끈 거야? 그 말투, 그 표정,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내가 이혼하기를 오래전부터 바랐던 사람처럼. 나는 물었다. 딸아, 왜 내가 그걸 잘 됐다고 하니? 딸이 짜증 섞인 눈으로 날 노려봤다. 아빠, 엄마가 돈 벌었잖아. 50억? 그거 나중에 다 나한테 올 텐데. 아빠가 있으면 복잡해지지. 그래서 잘 됐다고 하는 거고. 왜? 무슨 문제 있어?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딸은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아빠는 그냥 방해야. 엄마가 돈 벌었으면 그거 다 내 몫이지. 나는 오랫동안 신뢰했던 무언가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조용히 말했다. 너 엄마 돈이 왜 내 거야? 엄마는 나 낳았잖아. 부모가 자식 위해 사는 거고. 난 순간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더 놀란 건 나였다. 딸아, 엄마는 내 카드값도, 내 빚도, 내가 사고친 것도 평생 뒷수습만 했어. 딸이 한심하다는 듯 코웃음 쳤다. 그건 부모니까 당연한 거잖아. 그리고 엄마가 그 남자랑 붙어 먹어서 돈 벌었으면 그 정도는 내 몫이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며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입 조심해. 딸도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뭐, 내가 틀린 말했어? 저번에 얼핏 흘려들었던 아내와 딸의 통화 내용이 생각났다. 나는 참다 못해 말했다. 너, 내 명의로 대출 알아본 거 사실이야? 딸은 순간 눈빛을 피했다.
그리고 눈을 굴리며 말했다. 아, 그거 아빠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알아본 거지. 근데 거절할 거면 그냥 말하지 왜 난리야. 내 보험금은? 내 목소리는 떨렸다. 딸은 순간 정색했다. 하지만 곧 당당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아빠가 나중에 죽으면 그 돈도 다 엄마한테 갈 거고 어차피 엄마 돈이 내 돈 되는 거고 그게 뭐 어때서? 나는 온몸이 떨려왔다. 이게 진짜 내 딸이라니. 나는 천천히 딸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딸의 어깨를 짚었다. 딸아, 왜 이렇게 변한 거니? 딸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졌다. 또 궁상맞는 얘기하려는 거야? 엄마한테는 그게 먹힐지 몰라도 난 아니야. 딸은 버럭하며 소리치듯 말했다. 그래, 미안하다. 아빠가 다 미안. 아, 시끄러워. 동정심 유발하려거든. 화장실로 기어 들어가서 해. 꼴도 보기 싫어. 그 나이 먹을 동안 엄마한테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거야? 딸에게 버림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그런 고통이 내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다. 아닌데, 이게 아닌데.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아닌 진우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하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뭐라고 궁시렁거리는 거야? 아, 짜증나. 딸이 웃었다. 비웃음이 섞인 빈정대는 웃음. 좋아. 그럼 솔직히 말해줄까? 딸은 턱을 치켜들며 말했다. 내 목적은 엄마 재산이야. 아빠 명의로 대출 알아본 것도, 보험금 알아본 것도, 엄마 돈을 내가 받으려면 엄마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야 하니까. 정리. 그 단어가 기묘하게 광택을 띠며 귀에 꽂혔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딸이 말했다. 엄마가 이혼만 하면 그 다음은 금방이야. 그 남자도 내가 좀만 조이면 튕겨나갈 테고 엄마 혼자가 되면 그때는 법적으로든 뭐든 다 내가 움직일 수 있어. 아빠 집도 보험금도 다 내가 차지할 거니까.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엄마 편이라고 하지 않았니? 딸이 눈을 치켜떴다. 편? 지금 장난쳐? 무슨 편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처음 그 인간 만났을 때부터 눈치챘지.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했어. 나는 전율이 느껴졌다. 딸의 말투, 딸의 선명한 계획, 딸의 집요함, 그리고 마지막 말이 가장 무서웠다. 부모 돈은 결국 자식 몫이잖아. 그게 그렇게 이상한 생각이야? 이 세상에 자식 위에 죽어주는 부모들도 많아. 나는 소리쳤다. 그렇다고 아빠를 이용해? 죽이려고까지 생각했던 거야? 딸이 찡그리며 말했다. 아이씨 몇 번을 말하게 만드는 거야. 때가 되면 그렇다는 거지. 그때가 빨리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고. 닥쳐. 내가 처음으로 딸에게 고함쳤다. 딸이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차갑게 나를 봤다. 그 눈빛이 너무 낯설었다. 내 딸이 아닌 것 같았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서 아빠가 당장 죽어주길 바라는 거야. 딸이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뭐? 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이 비쳤다. 뭐라는 거야? 내가 언제 당장 죽어달랬어?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왜냐면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딸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너 지금 이 시간부로 내 딸이 아니다. 나는 큰 숨을 삼켰다. 그리고 옆에 있던 화분 하나를 들고 쿵 하고 크게 내려쳤다. 그 순간 딸의 얼굴에서 피가 쫙 흐르더니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리고 나는 다음 말을 조용히 내뱉었다. 딸아, 너 엄마 만나거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꼭 전화 거라. 나는 하루 종일 말을 잃었다. 그 모든 비밀이, 복수가,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대답 없는 내 아내에게 물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나를 버려야만 했어? 이렇게 큰 비극이 될 줄은 몰랐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허공에 혼잣말이 새어나온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진동 소리가 울린다. 아내의 가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휴대폰을 들었을 때 또 한 번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내 사랑 진우. 머리카락이 서늘하게 곤두섰다. 그 남자였다. 내 아내 내 딸을 저 세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비극의 오늘을 만든 바로 그 주인공. 아내인 척 자연스레 문자를 보냈다. 나 씻고 있었어. 어디야? 오늘 밤에 만날까? 바로 답장이 왔다. 며칠째 연락도 없고 걱정했잖아. 많이 바빴나 봐.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황홀하게 보내드릴까? 이젠 무덤덤하다. 어이없을 뿐. 그 시간이 다가왔다. 약속 장소를 잡고 길 건너에 있는 편의점에서 캔맥주와 안주거리를 사오라고 부탁했다. 당연히 나는 미리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그 남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뿐. 온몸이 얼어붙는다. 이제 이 비극의 끝을 보고 싶다. 나의 얼굴엔 눈물인지 분노인지 모를 떨림만 있었다. 그리고 입술이 작게 움직였다. 당신과 우리 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소. 미안하오. 부르르르릉. 악셀을 깊게 밟았다. 찢어질 듯한 소음과 함께 나의 차가 곧장 그에게 돌진한다. 헤드라이트와 경적을 누르며 그 남자의 눈을 찌른다. 기익, 쾅. 타이어가 미끄러지고 앞 유리는 깨지고 그 남자는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떨어진다. 내 앞에서, 바로 내 눈앞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죽음을 맞이하는 저 남자. 이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건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날 밤 나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쳤다. 그리고 자수했다. 나는 아내에게 말한다. 조금만 기다려줘. 당신 찾으러 빨리 갈게. 미안하고 사랑하오. 달빛이 아른거리는 작은 철창 밖을 보며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